밤늦도록 뒤척이며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좀 편히 쉬려는데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일찍 바닥나거나 처음부터 넉넉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는 대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세대 많은 어르신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60대 이후에도 당당하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7가지 실질적인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가장 먼저 괴롭히는 것은 돈 자체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들입니다. 당혹감, 불안, 후회, 그리고 어쩌면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는 자책감까지 뒤섞여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다시 일어설 힘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 속에서도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때 더 아끼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을까? 하고 자책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 현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당신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막막함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찾아내고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겠다는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삶이 당신에게 새로운 종류의 과제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 해결의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당신이 처한 재정 상황을 감정이 아닌 숫자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요를 어느 정도 가라앉혔다면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할 차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달 혹은 매년 얼마의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인지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지출입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보험료, 주거비, 경조사비, 용돈 등 크고 작은 모든 지출 항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과 지출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나면 어디서 돈이 예상보다 많이 나가고 있는지, 어디서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눈으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복잡한 가계부를 매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의 영수증이나 통장 기록을 모아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의 재정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자녀나 형제자매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재정 상태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숫자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문제 해결 계획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다시금 삶의 통제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현재 재정 상태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하거나 줄일 수 있는 지출을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구분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당연하게 해왔던 지출을 줄이는 것은 아쉽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당신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유료 구독 서비스 중 실제 잘 이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필요 이상으로 비싼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집에서 직접 식재료를 사서 요리하는 비중을 늘리거나 마트 할인 시간을 이용하는 등 작은 노력으로도 식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거나 카풀 등을 활용하는 것도 교통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선물을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더라도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당분간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주변 시선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보다 당신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모여 큰 금액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실제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충동적인 지출을 막고 소비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아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절약하는 습관이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당신의 노후를 더욱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당신 안에 잠재된 당신만의 강점, 흥미, 그리고 아직 발휘되지 않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만 느낄 수 있지만 당신이 평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며 쌓아온 모든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은 젊은 시절 다양한 직업을 통해 전문성을 쌓았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뛰어난 살림 노하우나 육아, 손주 돌봄 능력을 갖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자연스럽게 익힌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이나 소통 능력 또한 큰 강점입니다. 혹은 직업과는 별개로 취미로 즐겼던 손재주, 뜨개질, 바느질, 목공 등 수준급의 요리 실력, 정원 가꾸기 능력,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 역사, 문화, 예술 등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 등 당신이 스스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몰입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이나 보람을 느끼는지,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자주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하는지, 어떤 일에 대해 당신 스스로 가장 큰 자신감을 느끼는지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때로는 당신이 가진 재능이나 강점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어서 그 가치를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에 대해 잘 아는 자녀, 형제자매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당신이 가진 강점이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강점과 흥미는 은퇴 후 새로운 경제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경험 그 자체가 이미 위대한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아직 발휘되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이 발견한 강점과 흥미를 활용하여 60대 이상에게 적합한 현실적인 일자리와 다양한 소득 창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찾아낸 잠재력을 실제적인 기회로 만들어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풀타임 근무가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거나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싶다면 시간제 일자리, 파트타임 근무 혹은 특정 기간 동안만 일하는 단기 프로젝트 참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매우 다양하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하철 택배, 공공시설 관리, 학교 급식 도우미, 도서관 사서 보조, 주차 안내원, 환경 지킴이 등 공익적인 목적의 일부터 시니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과 연계한 민간형 일자리까지 폭넓은 분야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구직 과정이 일반 시장보다 수월한 편이며 무엇보다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문적인 구직 상담을 받거나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술, 간단한 컴퓨터 활용, 스마트폰 활용법, 온라인 판매 기술 등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등 노년층 대상 전문직에 도전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손재주,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활용하여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 직업 경험을 살려 온라인 컨설팅이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만든 수공예품, 밑반찬 등을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나 지역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반려견 산책 서비스, 간단한 집수리나 가구 조립 대행,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강의나 강연 등 당신의 재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하지 않고 당신의 체력 수준, 건강 상태, 시간 활용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발생한다면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며 당신에게 맞는 기회를 찾아내세요. 당신의 경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 사회에 마련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고립되기 쉬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혹은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에 홀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현명한 용기이며 인간적인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먼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정서적 지지 기반인 자녀에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현재 당신의 상황과 그로 인해 느끼는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하소연이나 과거에 대한 비난보다는 현재 당신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어떤 형태의 도움, 정서적 지지, 정보 탐색에 대한 조언, 함께 해결책 모색 등 이 당신에게 힘이 될지를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녀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꺼이 돕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격려와 현실적인 조언은 당신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 외에도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형제 자매, 가까운 친척, 오랜 친구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도 큰 위안이 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적 및 사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주거급여 등 긴급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노인복지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재무 상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 사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따뜻한 마음들이 당신 주변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는 결코 당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강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이자 어쩌면 은퇴 후 활력 있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몸과 마음 건강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돌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이어가려면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이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을 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제철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등 몸에 좋은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며 하루 7,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창하고 힘든 운동을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30분이라도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거나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거나 혹은 집에서 유튜브 등을 보며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체력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며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잦은 피로감, 소화불량, 알 수 없는 통증 등을 무시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 건강 또한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노년기에 찾아오는 다양한 상실감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명상, 깊은 호흡, 취미활동, 좋아하는 음악 듣기, 자연 속 걷기 등을 찾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세요. 혼자 힘들어하고 걱정과 불안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신뢰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은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를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당신의 건강이야말로 당신이 은퇴 후에도 독립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변치 않는 기반이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이는 돈을 버는 경제활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상실감과 남은 날들에 대한 불안감이 당신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막막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퇴 자금 부족이라는 현실은 당신의 가치나 당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결코 퇴색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의 여정에 찾아온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7가지 단계를 통해 당신은 이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금 삶의 주도권을 단단히 쥘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복잡한 감정을 다스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덜어내고 당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과 강점을 찾아내며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회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몸과 마음 건강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을 경제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돈 걱정에 불안해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바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용기 내어 시작해 오세요. 매일 아침 당신의 건강을 위해 짧게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 필요 없는 영수증 한 장을 버리는 것, 당신을 아끼는 오랜 친구에게 용기 내어 먼저 전화를 거는 것, 혹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예약을 하는 것. 이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당신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풍부한 지혜와 값진 경험,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는 당신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당신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황혼은 아직 저물지 않았으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